한국의 시장 환경이 많이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택배를 갖다 그냥 준비하다가 안 되다가 멈추다 다시 택배 사업을 좀 냈고요. 그래서 3PL을 본격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택배 삼자물류 이걸 묶을 수 있는 어떤 파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쿠팡이 현재 우리가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인데, 일테면은 저 청소용품 세 가지를 갖다 보더라도 맨 왼쪽에 있는 거, 저 뭐 극세사 물걸레가 있다 그러면은 저거는 로켓 배송이라고 찍히지 않습니까? 로켓 배송.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저 일대걸레는 또 제트 배송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아무 표시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쿠팡이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 형태는 세 가지 형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로켓 배송, 두 번째가 제트 배송, 세 번째가 쿠팡 윙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각각의 뭐 비즈니스에 대한 구조라든지 물류 구조라든지 상품 사입 구조가 다른 거거든요. 네. 로켓 배송이 우리가 흔히 가장 친숙한 거고, 쿠팡이 직접 물건을 사입을 해서 직접 배송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제트 배송 혹은 로켓 그로스라고도 그러는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트 배송이로 로켓 제휴에서 제트 배송이었다가 다시 로켓 그로스로 바뀌었어요. 네. 그로스는 이제 성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이제는 쿠팡이 자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우리 쿠팡하고 같이 하는 이 셀러들하고 같이 성장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로켓 그로스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했다 그러는데, 이 두 번째 있는 게 바로 제트 배송이라는 게 직매입은 하지 않지만 쿠팡 물류센터에다가 물건을 보관하면은 배송 서비스를 해주는, 그게 바로 로켓 그로스 제트 배송이 되겠고요. 세 번째,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는 판매도 뭐 알아서 판매자들이 하고, 또 그거에 대한 반품이나 혹은 배송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판매자가 하는 겁니다. 쿠팡은 말 그대로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형태로 화면만 빌려주는, 그래 수수료만 받는 형태가 되겠죠. 아, 판만 깔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저게 깔아주고 이제 직접 돌아와서 알아서 해라. 그렇죠. 그게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형태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뭐 이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G마켓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마켓플레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쿠팡의 직매입 형태 같은 경우가 바로 로켓 배송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이마트의 쓱배송.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쿠팡의 로켓 배송하고 똑같은 거죠. 뭐 롯데마트나 GS몰 같은 데서 자사해서 배송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로켓 배송 형태의 직매입 형태다. 즉 전통적인 오프라인 업체들이 하는 유통업체, 리테일이 하는 그런 이커머스는 바로 로켓 배송 형태가 되는 거고요. 네이버라든지 G마켓에 하는 것들이 바로 저런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화면만 빌려주는 장터가 되겠고요. 가운데 있는 제트 배송이 저게 이제 양쪽의 장점과 단점을 좀 섞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위탁과 직매입을 섞어서 보다 빠른 배송과 서비스를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풀피먼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유형제 진짜 쿠팡의 로켓 윙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들, 경쟁 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로켓 제트 배송이나 그러니까 그렇죠. 로켓 배송은 거의 따라가기가 어렵고, 제트 배송은 일부 흉내는 내고 있지만 그게 이제 워낙에 쿠팡이 깔아놓은 물류센터 인프라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네이버도 하고 있고 지금 티몬도 하고 있고 일부 뭐 스마트 배송이라고 불리는 스마일 배송이라고 불리는 G마켓 하고 있지만 아주 극히 제한돼 있죠. 뭐 132만 평의 창고에서 수백 개의 물류센터에서 운송되는 상품하고 불과 한두 개 센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데들은 한두 개 센터 혹은 소규모의 네이버 풀피먼트 얼라이언스 같은 소규모의 센터 연합들, 그게 쿠팡이 한 20분의 1,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규모이기 때문에 상품의 구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도착 보장이라든지 굉장히 차이가 좀 벽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윙은 딴 기업들은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관리까지 해야 되고 맡겨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켓, 그러니까 그렇죠. 윙, 저 가운데 있는 제트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진짜 쿠팡이 해줘. 맨 밑에 윙이요. 아, 저거는 알아서 들어오고 알아서 책임져야 맞습니다.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본인이 한다는 거는 쿠팡에서는 사실은 이제 판을 깔아주는 의도만 있는 거기 때문에. 딴 기업은 왜냐하면 이제 회원수도 그렇게 많고 플레이어가 플랫폼이 크다 보니까 들어와서 할 수 있는지 여기까지 만들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게 바로 윙 형태 같은 경우는 저렴하죠. 왜냐하면은 뭐 쿠팡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G마켓 같은 경우도 뭐 수수료가 한 7%대, 6%대, 심지어 3%대 수수료도 있지 않습니까? 즉 이제 판매에 대한 최소한의 수수료만 받고
그 부분을 장터를 빌려주는 건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평균 한 12% 됩니다. 물론 이제 타사들 티몬이나 UMF나 뭐 네이버나 뭐 10%대 12%대 수수료도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트래픽이 많을수록 그 수수료가 좀 올라간다고 보고 좀 판매가 좀 많이 될수록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뭐 거의 한 50만 명 이상의 셀러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광고비도 많이 들어가고 뭐 트래픽은 많은 반면에 분산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죠. 많은 트래픽이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 또 너무 많은 셀러들이 있고 반면에 이제 쿠팡의 저 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적은 셀러들, 한 반 정도에 되는 셀러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수십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요. 2, 30만의 셀러들이 거기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에는 수수료가 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한 12% 정도, 10%에서 한 13% 그 내외의 수수료가 적용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제트 배송 같은 경우가 그 로켓 배송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로켓 배송 우리가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평균적으로 뭐 식품, 비식품이 다르지만 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30에서 40,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뭐 한 40에서 60%까지도 수수료로 지금 부과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많이 부과. 많이 부과됩니다. 왜냐하면 로켓 배송은 그렇죠. 일반적인 그런 마켓플레이스랑 다르지 않습니까? 네. 거기는 직접 상품을 사입해가지고 보관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폐기 비용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물류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물류비용이 평균적으로 뭐 한 14%대 정도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40% 마진을 받으면은 쿠팡 마진은 뭐 한 20%대가 나온다. 그게 이제 쿠팡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이 상품들의 마진은 최소한도 물류비까지 감안한다면은 한 40에서 60%까지 받아야 된다. 즉 비식품은 한 40%에서 60% 사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40% 사이.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하기 편한 영역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더 쿠팡 마진율이 높고요. 조금 관리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영역인 쿠팡 마진율이 낮은 그런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다 예를 들면 40% 이상은 그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지 로켓 배송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도 이제 뭐 한일간이나 그 전에 이제 기업들을 움직이다 보면은 100원에 이제 출고가 나가는 가격, 가격이 100원이라 그러면은 일단은 한 40에서 45 정도의 물건을 주거든요. 현지에 줘서 이제 뭐 마켓 프로모션 다 알아서 하라 그리고 일단은 근데 거의 비슷한 어떤 비율이네요, 보니까요. 그렇죠. 40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셀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쿠팡에다가 물건을 넘기게 되면은 그 판매가 되든 안 되든 폐기라든 말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책임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일단 계약이 되고 대량으로 물건이 넘어가면은 본인은 다음 스테이지의 사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다만 저 로켓 배송에 들어간다고 해도 판매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다시 리오더를 받으려면은 저 상태에서도 셀러들은 계속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마케팅도 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40%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거기서 또 이제 광고료가 추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케팅 노력도 같이 해야지 연속적으로 또 재고 발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즉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저렴한 수수료, 그 다음에 이 쿠팡 로켓 배송에 대한 진짜 한 번 납품을 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점을 두 개를 좀 모은 게 바로 사실 제트 배송이거든요. 그게 바로 쿠팡 풀피먼트고 아마존 풀피먼트라는 그런 부분인데, 즉 재고에 대한 소유는 쿠팡에서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재고는 내 소유로 되고 있지만 쿠팡 물류센터에다 물건을 집어 넣으면은 뭐 입고부터 해서 뭐 보관, 분류, 그다음에 포장, 배송까지 이르는 반품까지 이르는 모든 서비스를 전부 쿠팡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하나 차이점이 있는 거는 그 앞에서 마지막 반품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최종 책임은 쿠팡에 있는 게 아니라 셀러한테 있어요. 반품을 받아다 줄 수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발생도 하고 또는 직접적으로 쿠팡 판매자가 반품을 또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쿠팡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에 대한 부분의 책임은 또 이제 셀러한테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장단점이라는 거는 쿠팡 로켓 배송보다는 수수료가 조금은 저렴을 합니다. 그 대신에 마켓플레이스보다는 굉장히 비싸요. 아까 보시면은 쿠팡에서 보통은 뭐 40에서 60% 정도의 수수료라 그랬다 그러면은 로켓 배송이 제트 배송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30%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30%가 아니라 상품의 판매 가격이라든지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이를테면은 10,000원짜리 상품이다. 판매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수수료 30%면은 3,000원밖에는 안 되는데, 만약에 50,000원짜리다. 50,000원짜리면은 이거는 30%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죠. 15,000원 정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은 상품을 30%로 딱 한정 지어 놓으면은 가격 수수료 30% 한정 지어 놓으면은 비싼 상품을 파는 사람은 손해예요. 왜냐하면은 사이즈가 조그만데 나는 수수료 더 많이 내는 거고
저렴한 상품 한 사람들은 이익일 수도 있는 거죠. 저런 경우에는 똑같은 30%라고 하더라도 몇백 원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쿠팡에 설정해 놓은 거는 제트배송 즉 이런 쿠팡 로켓 배송하고 다른 쿠팡에서 하는 풀포먼스 시스템을 타는 이런 서비스는 수수료를 책정을 해놨는데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책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책정이라는 게는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25%에서 30%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이제 비식품 같은 경우에는 30% 내외를 최근에는 받고 있긴 한데 식품은 약간 더 내려가기도 하고 또 카테고리마다도 이제 핸들링하기 쉬운 거는 수수료가 좀 낮고요. 조금 더 까다롭고 부피가 큰 거는 조금 더 받아요. 한 30%에서 뭐 최근에는 35% 이상 받기도 하는데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격에 따라 가지고 상품의 판매 가격에 따라 가지고 슬라이딩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트배송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이 8,000원대다. 그러면 수수료 보시면 55%까지 받지 않습니까? 엄청나죠? 가격이 만약에 내가 뭐 10,000원짜리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10,000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48%예요, 수수료가. 그러면은 10,000원짜리 하나 팔면은 4,800원을 내야 되니까 수수료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반면에 옆에 보시면은 상품이 만약에 20만 원이다. 상품이 20만 원이 넘어가면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18%로 딱 내려가지 않습니까? 낮아도 금액이 크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물류센터에서 수수료 결정을 할 때 저 부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첫 번째가 최적이었고 두 번째가 판매가인데 사실은 물류라는 거는 가격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무게하고 최적인데 무게는 웬만하면은 걸리지가 않으니까 생수 같은 걸 빼고는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물류비가 많이 결정이 되는데 네.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판매 가격으로 설정은 안 해요, 그렇죠. 아마존은. 그런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초창기다 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고정 수수료 형태, 두 번째는 판매 가격에 대해서 슬라이딩 제도로 일단은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트배송 상품으로 혹시라도 만약에 쿠팡에서 하고 싶은 분들은 본인의 상품이 뭐 일테면은 가격대가 높고 사이즈가 작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은 이렇게 슬라이딩 제도로 가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뭐 내가 판매가가 5만 원이다. 그러면 수수료가 뭐 한 20%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카테고리로 들어갔다. 그러면 수수료가 30%로 올라가는 거죠. 즉 5만 원짜리를 팔았을 때 A라고 불리는 저 카테고리 정책으로 들어가면은 수수료가 15,000원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B라고 불리는 이렇게 슬라이딩 제도로 가면 10,000원이 되는 거죠. 하나 팔았을 때 쿠팡의 그렇죠. 제트배송 수수료가.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상품의 가격대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거를 택할지 미리 한번 결정하면 되고요. 뭐 왼쪽에 보시면은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그냥 이거는 수수료율이 결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 상품에 따라 가지고 식품이냐 비식품도 이게 이제 생활용품이냐 패션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율이 최저 한 22%부터 최고는 최근에 50%까지도 올라가 있는데 로켓배송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로 카테고리 세 분류된 카테고리에 따라 가지고 수수료가 붙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트배송은 로켓배송은 쿠팡에서 직매입하는 로켓배송은 이러한 수수료 외에도 성장장려금이 붙는다. 즉 뭐 상품이 전년 대비해서 10% 성장한다 혹은 30% 성장한다 그 계약에 따라 가지고 20%, 30%, 50% 성장했을 때 각각의 전체 매출의 1%, 2%, 3%의 추가적인 그런 인센티브, 추가적인 장려금을 또 환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즉 로켓배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품 마진 플러스 성장 장려금도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 제트배송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내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반품이 무섭습니다. 네, 그렇죠.